80페이지 보시면요. 80인가 60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이 되어 있죠? 그 등기의 추정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은 언제 등기의 추정력을 하는 거예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200조 있죠? 200조? 200조는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200조거든요. 이 200조는 뭐냐면, 점유에 관한 거죠. 점유는 이것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요. 동산은 공시 방법이 불완전하거든요. 공시 방법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200조에서는 뭐냐면 당사자 간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의리요, 갑한테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의리요, 어떻게 해서 갑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노트북이 이전됐는지 이걸 의리 입증을 해야 돼요. 의리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200조가 뭐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만 적용된다? 동산이죠. 동산은 인도잖아요. 점유가요. 공시환급이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환급이 불안정. 여기 봐봐요. 이런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이게 있는데 여러분요. 이 학원 분별닦기가요. 이거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제가 다른 학원 가서 하나씩 매일 가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살짝 주워오는 건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툭 해놓고 얘기해가지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요? 이게 바로 동산의 공시환급은 불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에서 물론 물건이 있는데 을이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이요,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는지 이것을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에서의 추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등기의 추정력 있죠? 그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는 국가기관이 하죠. 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는 뭐냐면 형식적 심사주의에 지금 머물고 있죠.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고 즉 서류 심사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00% 인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등기는 또 뭘 인정하지 않아? 공신력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우리나라는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의 바퀴로 해서 이게 딱 굴러가야 되는데요, 잘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제 보시면 여기요, 먼저 등기의 추정력을 보면 등기는 첫 번째 무슨 등기? 제일 먼저 무슨 등기 하죠? 건물에 신축하게 되면 무슨 등기요? 먼저 보존 등기 하죠? 보존 등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등기 하죠?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의 등기가 있어요. 특별조치법이요.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을 최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것은 그냥 강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주 약이라고 해요. 약. 아주 약해요. 보존 등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보존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는 약하기 때문에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등기는요,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명의로.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자, 두 번째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사정을 받았어요.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등기요. 등기가 되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부인. 그러면 이것도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등기 명의인이 뭐를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이 말이에요. 증명을 하면은 다행이고 증명을 못하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다 이런 책이 있어요. 공중에서요. 여러 책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추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200조에서 추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의 추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다라는 말하고 반대 의미로 쓴 거예요. 만약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이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고 본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알겠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쓰지. 왜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다 보자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명 책임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등기명의 내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요 보존에서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등기 원인이죠. 그 다음에 또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등기 절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약서가 뭐하지 않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때는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입증을 한다? 내가 입증한다. 그 외에는 이전 등기는 모두 다 추정력이 있어. 이전 등기는 모두 다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 있으면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전 등기는요 1번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여기 2번 을이고요. 3번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럼 병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 만약에 추정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이 있으면 누구한테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요? 제3자. 제3자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어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나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 두 가지는 없죠. 특별조치법이죠. 그럼 특별조치법은 뭐예요? 특별조치법은요,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요, 특별조치법은 1년에 보통 10년 정도 주기인데요. 지금요, 지금 언제 했냐면, 2000 몇 년도 했는데요. 2004년이고 5년 했는데, 지금 2002년인가 했는데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법이 지금 발효가 되지 않은 게, 지금 할 때가 지났는데 안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등기정리. 등기 정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등기가 보면 10년씩 넘은 저당권이라든가 가처분 감료 등기 있잖아요. 10년 정도 넘은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지 아닌 것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등기를 한꺼번에 아웃시켜버려요. 알겠죠? 등기 정리를 한 번씩 해요. 10년, 15년 정도? 등기 정리는 한 15년 정도. 근데 15년이 지금 넘었어요. 알겠죠? 지금 할 때가 지났는데 지금 2013년인가 했어야 되는데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곧 한번 아마요. 지금 전산 등기법을 바뀐 상태잖아요. 한번 정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보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남한테 돈 빌리기 싫으니까 가압류 대행권, 저당권 해놓고 등기 있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등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없애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 거래가 또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갑한테 물건을 샀는데 20년 전에 샀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나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야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못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특별조치법이라는 그 법을 발효를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또 공시 절차를 거쳐요. 무조건 해줄 수는 없죠. 그때 공시 절차 거치기 전에 뭘 하냐? 여기요. 확인서하고 보증서를 떼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증서, 확인서 같은 것은 뭐죠? 그 마을 주민들이, 맞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샀다. 그걸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같은 데서 또 보증을 써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내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하고, 국가는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 알아 몰라? 아니까 추적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됐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을 대부분 아니까요. 그걸 추정이 가능하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기해 준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요? 그 말은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유자를 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좀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뒤집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다? 보증서가 하고 뭐가 있다? 확인서.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는 봐봐.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그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은 여기 이전 등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럼 이전 등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간단해요. 이런 봐봐. 이전 등기는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죠. 처음에 등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전 등기는 또 뭐냐면 등기 절차라든가 등기를 이전받았다거나 이런 말이 꼭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매수인이 뭐 이런 말. 그럼 매수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라는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등기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가등기 있죠. 이러면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라면서 보통 뭐라 하냐? 매매 예약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방을 하고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짓 가짜이기 때문에요. 가등기의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있었니 없었니 그것은 추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 즉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러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그 전제로 뭐가 있었는가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전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는요, 등기부로 보고 계약해요? 등기부 안 보고 계약해요? 등기 보고 계약하죠? 그러면 등기에 보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약해요? 모르고 계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냐? 등기 계약으로 체결한 자는 등기 내용, 그걸 등기 내용이라고 그래.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등기 내용이라고 그래.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로 추정한다? 악의로 추정해. 악의. 알고. 그러니까 예를 봐. 우리 민법에서 악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선의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등기 내용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등기 내용에 대해서 악의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봐요.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 갑이에요. 등기부도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의자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무과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 몇 가지만 조심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 무과실로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했다 이 말이죠. 알죠? 등기 기록,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고요. 2번 선이라도 등기부의 기록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다른 말로 악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 원인행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을 했다가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왜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게 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증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는 권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주니까 실체 관계상 누가 현재 소유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부동산 표시요. 표시는 뭐예요? 표시가 그냥 써 거기다가 사실이죠. 이퀄 표제부죠. 표제부는 그것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왜요? 우리가 등기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죠. 주된 것이 뭐다? 권리죠. 권리.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하고 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뭐라 하느냐?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왜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원인, 그것이 등기다. 현재 권리자가 등기다. 현재 권리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을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7번은요.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죠.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했죠. 이것은 과실이 있는 것이다, 과실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죠. 자, 8번은요. 사망하기 전에, 이거 우리 말했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얘기했죠.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어. 알죠?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가 뭐죠? 피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유된 등기, 피상속 이름으로 바로 됐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 이걸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맨 끝에 써. 옆줄을 긋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퀄 중간생략 등기.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요, 등기 명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익은 뭐죠? 아, 여러분요, 아파트가요, 맞선 보러 갔는데요,
못산 보러 갈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슬리퍼를 끌고 가더라도 이마에다가 30평 아파트 하나 딱 붙이고 등기부 하나 딱 떼가지고 붙이고 하면 바로 당첨이잖아요. 알겠죠? 그건 뭐죠?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있다. 알겠죠? 뭐 볼 게 뭐 있어요?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요, 불이익은 뭐요? 세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세금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때요?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뭐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거 받으려고 하면요, 이미 앞으로 누군가로부터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생애 최초 대출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긴 집이 많아요. 왜냐면 옛날에 무슨 못 모르고 자기 명의 빌려준 사람들 있죠. 누가 경매 받는다 하니까 경매 명의 빌려주고 돈병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지나가지고요, 집 하나 살러 가니까요, 대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요, 우리 그 학원 네이버 그 뭐죠? 네이버 그 계정이 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해가지고 네이버에 왜 안 되냐고 문의를 했더니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누가 우리 학원 메일 계정 해킹해가지고요, 우리 메일로 뭐더라? 벤츠를 뭐 판다고 광고를 내고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광고잖아. 우리 학원 광고는 이게 이 학원 광고만 계속 지금까지 냈는데 엉뚱한 광고가 탁 나가니까요, 네이버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학원을 보호 조치인가 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요 계속 아까도 한 10분에서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겨우 방금 쉬는 시간에 방금 했거든요. 그래서 뭐죠?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참 그거 신기해요. 네이버 참 좋은 동네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광고를 학원이나 이것만 계속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벤츠에 대한 광고가 나가니까, 알겠죠? 우리 메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죠? 보호 조치 해가지고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참 좋은 동네 같아요. 그렇죠? 자, 보존 느끼요. 보존 느끼는 뭐냐면 1번요. 보존 느끼 여기 있죠? 여기 보존 느끼 여기. 보존 느끼 보면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다.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등기 명인이 구체적으로 칭계 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이란 말은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지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등기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명인 외의자가 당의 토지를 사장받았다. 그럼 보존 등기는 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사정을 받았다. 사정이 뭐죠?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한 것.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한 것을 사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한 사람은 갑인데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보존 등기를 경유했죠. 이것을 말한다. 모두 생략 등기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래? 부인을 해. 그러면 추정력이 깨어져. 그러니까 우리 딱 알겠죠? 보존 등기는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요. 재밌죠? 이전 등기는 보면 좀 많죠. 보면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아. 옛날 유학집은요, 뭐 여기 한 바닥이 이전 등기였거든요. 근데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보면요, 기억 이전 등기 딱 나왔죠. 이전 등기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한다. 등기에는 뭐냐? 매매인데 다른 원인은 뭐다? 증여를 주장한다. 그래도 추정력이 깨어져 안 깨어져? 안 깨어져. 봐봐. 이전 등기는 뭐만 깨어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다시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것 빼고 전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리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전 등기에서 니은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인데 항상 시험에 나오면 뭐라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되나 제3자는 추정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입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이전 등기는 무조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봐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첫 번째 기억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이 됐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밑에 보면 사망자 명이라든가 허무인은 가공의 인물로서 된 거 있죠. 이런 것도 추정력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지금 봐봐, 사망자 명이랑 허무인 명이 줄거 봐. 사망자 명이 허무인 밑에 써 플러스 실체 관계의 부합시, 실체 관계의 부합시 유효 이렇게요. 실체 관계의 부합은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격려된 소유권 보존기업 추정력을 어떻게 인정한다? 강하게 인정한다. 강하게. 따라서는 봐봐. 2번 사정받은 사람, 우리요 그냥 보존 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었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요 중요하죠. 3번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죠?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됐다. 그럼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3번은 뭐냐? 3번의 뜻은 뭐예요?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증이 없으면 번복되지 않는데, 그러면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죠. 3번하고 4번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특별조치법은요. 확인서에 규정된 것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절대로 이런 것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자, 기타 1번 보시면요.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작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래서 근저작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죠. 회복 등기는 뭐죠? 말소 회복이죠. 말소 당시 소유자. 가등기 이거 시험이 잘 나오죠. 어떤 법률 근거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 원인 없이요. 회복 등기가 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전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상실하지 않는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죠. 왜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이 아니므로 이렇게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근저작권이죠. 이런 저작권이나 근저작권은 뭐라 한다?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따라서 근저작권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도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5번은 몇 번 고민하다 안 되는 건데 멸실회복이죠. 그건 치워. 왜냐면 지금은 이제 멸실회복이 없었는데 작년에 뭐냐면 작년에 어디서 나왔냐?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알겠죠? 사실 멸실회복이라는 등기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년에 나왔는데 아마 우리 공주사 시험에 우리는 주택관리사는 사실 등기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주택관리사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공식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멸실회복이란 말에 멸실회복 등기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졌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이게 똑같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의제기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해놨는데 그냥 지우면 돼요. 자, 6번은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원인 없이. 그럼 똑같죠?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위에 있는 거 똑같은데요. 7번은요. 환매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말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뭐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 몇 가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이라는 것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특별조치법 이 세 가지를 딱 구별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 알겠죠? 보존 등기는 뭐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는데 을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추정력이 있다.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그건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만 딱 잡고 있으면 무조건 맞춰요.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등기요. 그럼 가등기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요. 불안하니까 하는 건데 가등기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담보 가등기하고 하나는 손익보존적 가등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2010년이요. 2010년 10월 13일인가? 2011년 10월 13일인가 보면 대법원 A규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 가등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가등기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등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담보가등기다, 순위 보존적 가등기다, 그러니까 분명히 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가등기를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가등기만 되어 있으니까 이 가등기가 순위 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표시를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란에다가요, 뭐죠? 담보가등기 또는 손위보존적 가등기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등기부를 딱 보면 이놈이 담보가등기인지 손위보존적 가등기인지 알 수가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등기는 손위보존적 가등기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건물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요. 1번 이렇게 있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지금 2번이죠? 여기 2번이에요. 2번에 지금 여기 을이죠? 을이 지금 여기 가등기가 이렇게 있죠? 2월 1일이요. 그럼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등기 할 때 가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감정 똑같아.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말이에요. 미리 또는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예비한다. 뭐를요? 등기는 뭐죠? 본등기죠? 종국등기죠? 종국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예비한다 이 말이죠. 압류는 뭐죠? 나중에 압류하기 전에 미리서 예비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말소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죠? 아무것도 안 돼, 가등기만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등기 아니니까 3번이요. 갑은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3월 1일 등기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고 이 병이 여기서 뭐란다?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이 을이 진짜 이제 전국 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죠. 10월 1일 날이요. 그럼 본등기 하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뭐란다? 혹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물권 변동이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부동산 1등기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죠? 소유자가 일몰일권인데 소유자가 지금 2명이잖아요. 소유자가 2명이니까 안 되죠. 한 명의 등기는 없어야 되겠죠. 등기는 절차법에 의해서 선후가 있을 때는 선등기가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동구죠, 동구 갑구죠.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이 더 빠르다? 2번이 3번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등기가 유예고 3번 등기는 등기관이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직권 말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과실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을이. 근데 왜 을은 10월 1일 날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날 등기한 사람보다 더 빠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소유권은 10월 1일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순위요.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2월 1일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가등기는 몇 번이죠? 순위 번호가 2번이죠. 그래서 이 가등기를 뭐라고 하냐? 가등기는 2번 순위 번호를 보존하죠. 그래서 이것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순위 보존적. 알겠죠? 그래서 순위 보존적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가등기는 이런 뭘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따라서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것인데 만약에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니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을이요. 여기 3번이요. 여기 2의 1 그래서 2의 1 그래가지고 여기 정한테 또 가등기를 부기등기 이게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도인한테 청구하죠. 왜요? 몇 번이다?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 2번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다음에 2번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요.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무슨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수인요. 또는요 임주택 임차 점유취득시효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정지 조건 있죠. 정지 조건부 법령에는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가 돼야 효력이겠죠. 시기면 시기 기한에서 시기는 7월달 강의는 7월 1일부터 시작하죠.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기한이 뭐를 해야?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있죠. 이걸 딱 보면요, 구조가 하나같이 채권적 청구권, 정지 조건, 시기부는 하나같이 가등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엑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으르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에는 뭘 한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이고요,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이고요, 시기부에 가등기를 붙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요,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10년이라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후순위 권리자인 병은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경우 이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이라고 한다, 물권적이라고 한다, 물권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가등기는요, 여러분 가등기는 어디에다 하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담보권, 임차권, 여기에다가 가등기를 해요. 왜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왔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여기도 뭘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시기부, 정지조건부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번 가등기는요, 유효한 보존이나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나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왜요? 왜 보존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가 안 될까? 우리요, 가등기는 뭐요? 장래의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존 등기는 뭐요? 이미 권리가 발생했죠.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죠. 내가 이미 건물을 신축해서 나는 이미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뭐를 하면 돼요? 바로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가지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래 청구권을 보존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미 등기 없이 이미 나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여기 봐봐. 가등기가 된 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럼 누구한테 본등기한다? 매도인을 상대로. 아주 중요하죠.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인 전소유자 상대로 본등기를 행사해야 되고, 본등기라죠.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자, 본등기하기 전에요. 본등기하기 전에는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도와줄 부동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설령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를 뭐죠?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유권을 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의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줬다 하더라도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봐봐. 우리가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가본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혹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가등기 후에도 처분 가능, 이렇게 제3자에게 처분 가능, 가등기 후에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아, 여러분, 이번에요, 행정사 시험이 나왔거든요. 행정사요. 행정사 시험이 나왔는데 문제가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알겠죠? 행정사요. 그래서 올해 나온 시험, 작년까지는 행정사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3회인데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문도 엄청 길고요. 근데 올해는요, 짤막짤막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다, 아무튼 올해 나온 시험은 여러분 다 풀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이거 봐봐. 이 말이에요. 봐봐. 이 가등기권자가요,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받아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혼동돼가지고 없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면 그 증여계약이 만약에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그럼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요,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 증여에 의해서 등기를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가등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별도의 소유권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여러분요. 글쎄요, 우리 시험에도 뭐죠? 그 등기 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죠. 그런데 그 가등기가요, 말소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말소된 가등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할 때는 누구한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8번은요. 뭐가 없는 한? 본등기가 없는 한. 그렇게 됐어요. 본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러분요. 아까 4번이에요. 4번. 4번하고 여러분요. 8번하고 연결해봐. 4번하고 8번. 알겠죠?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본등기우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가 된다?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가등기 시로 뭐 한다? 서급하죠?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는 몇 년을 소멸시효? 10년이다. 2번은요. 언제부터 물권 변동이다? 본등기 시부터. 여러분 죄송해요. 첫 번째 끝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거기 주고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 취득은 이 말이죠. 본등기 시부터 발생하고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뭐라고 한다? 소급한다. 순위가. 알겠죠? 자, 3번은요. 가등기 후 본등기가 하죠.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등기를 가등기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 가등기를 가등기에 의해서 등기할 수 뭐죠? 부기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 아주 많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요 몰라서 여러 개를 써놨으니까 그러지 사실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그럼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중 보존 등기가 뭐예요? 건물은 하나 있는데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우리가 보면 이중 보존 등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등기 명의이 똑같은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의이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등기 명의이 똑같다 그러면 1번 뭐죠? 1번 갑이죠? 여기도 1번 갑이고요. 등기 명의이 다르다? 1번 갑인데요. 여기는 1번이요. 여기는 A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요. 여기는 3월 1일이고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죠. 이런 우리는 등기는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절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절차법은 순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순서. 그러니까 건물 하나인데요. 등기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고 나중에 된 등기명이 똑같죠?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이고 무의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언제죠? 3월 1일이죠. 2월 1일, 3월 1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A죠. 그럼 등기명이 다르죠. 등기명이 다르면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말이죠. 등기명이 다르다. 그러면 먼저 된 등기에 선등기라고 그래.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등기가 유효가 되고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가 돼. 그래서 여기는 선등기가 무효인지 아닌지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를 보면은 1번 동일인 명의의 중복 등기죠. D에 경유된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됐죠? 그럼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D에 된 등기, D에 한 보존 등기는 무효. 알겠죠? D에 한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이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6번은요. 물권자 합의만 있고 등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부동산을 인도받고 아직 미등기인 상태 했었죠? 자, 한번 볼까요? 1번이요. 1번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가로 꼽아 거기다 써요. 매매 계약 플러스 잔금 지급. 매매 계약 플러스 잔금 지급.
플러스 미등기인 상태.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다 줬어. 그런데 아직 등기만 안 됐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추지 않는 경우 그것을 뭐라고 한다? 1번 죄송해요. 첫 번째 줄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이렇게. 그게 바로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가 말했죠. 그럼 미등기인 사람은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등기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법률상 소유자, 형식적 소유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자, 2번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등기 명의이죠. 따라서요.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바로 밑에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점거자 줄 곳이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제3자죠. 제3자 불법 점거자가 제3자죠. 옆줄 긋고 등기부 기준이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등기에 지금 누가요? 한 사람은 지금 미등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다? 대위에서 청구다? 대위에서 청구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행으로서 부동산의 인도 동그라미 인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권 즉 소유권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위 매수로부터 다시 매수 전득한 자는 매수인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중요한데 이 3번은 뭐냐 이거죠. 이런 봐봐.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 갑이요 을하고 계약했죠? 을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그러면 또 을이 또 이걸 또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병한테 또 물건을 인도했죠? 그런데 갑은요 갑은 을한테는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갑은요 병한테 반환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병한테 반환청구가 되는가? 안 된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요 위에서 세 번째 끝에요. 위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 병에 대해서 병은 매수인 을의 점유 사용권을 그대로 취득하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전득자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4번이죠? 4번은 뭐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요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은 대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줄 것이고 거기다 좀 하나 더 쓸 거예요.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은 거기에 청구권은 그 다음에다 써. 청구권은 그 다음에다가 맨 끝에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은 그 다음에다가 소멸시효 걸린다 그 앞에다 뭐라 쓰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생각 등기죠? 한번 봐봐. 여러분요, 중간생각 등기는 더 간단하죠? 이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라 하냐?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은 최초 양동이라고 해요. 최초 양동이. 을을 뭐라 한다? 을을 중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병은 뭐죠? 병을 최종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봐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러면 잘 봐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수인.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봐봐.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뭐 엉뚱한 놈이 있어. 성격 더러운 놈들 그런 놈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전매도인이라고. 전매도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보고 어떻게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노란 것으로.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요. 이렇게 계약하면 이 계약은 보통 별말이 없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 물권이요? 이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과 특정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만 등기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병은 을에게만 등기 청구해야죠. 병은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채권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을이란 놈이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요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한테 등기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을의 갑에 대한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통지. 통지가 있고, 통지. 그 다음에 뭐죠? 갑에 누구예요? 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으면 가능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 등기가 이미 등기됐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요, 이거 공법상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공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공법상? 이것은요, 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이요.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그것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미 등기됐으면 이것은 뭘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그래.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갔죠?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등기가 아직 미등기다. 아직 미등기 그러면 뭐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청구권은요, 먼저 이렇게요.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여기서 따라 달라져요.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다. 그럼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응?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합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합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뭘 할 수 있어? 등기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직접 청구. 그런데 만약에 2번요. 갑이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요. 뭐죠?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고요. 대위에서. 그 다음에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갑이 거절하니까 매매대금을 다시 뭐라 합니다?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어. 인상해줘.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간생략 등기하고 비슷한 게 뭐가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강행규정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규정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단속규정이죠. 그럼 1번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2번요.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등기를 뭐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원시취득자가 여러분요. 그러면 신축자죠. 등기하고 있지 않다가 을한테 팔아. 그리고 을이 직접 등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요. 3번하고 4번 묶어요. 4번은 뭐죠? 상속인이 사망하죠. 피상속이 사망하죠. 그러면 상속 받아가지고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등기할 수 있죠. 알죠? 우리 아까 말했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죠. 그것도 중간생략 등기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등기 청구를 양도받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있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4번은요.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3번, 4번 아주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고요. 토지거래가죠? 얘기했죠?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6번은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요. 갑이 또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또 거절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매매대금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요.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죠? 그러면 등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자, 3번은요. 3자 간에 합의가 없죠? 그럼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위에서 청구해요? 직접 청구해요?
대위에서 청구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어떻게 청구한다? 2번 어떻게 해요? 중간자를 뭘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요. 똑같죠? 똑같아. 최초 양도인요. 중간생략 등기를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다. 우리 보통 봐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이 을이요. 여러분이 을이 보면 갑이 싼 물건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찍는다고 그래. 여러분이 이걸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1억짜리인데 9천에 나왔어. 그러면 내가 산단 말이죠. 사가지고 매도인한테 뭐라 하냐? 매도인 인적사만 쓰고 매수인한테 다 비워달라고 그래. 그리고 권리증 받고 위임장 받아. 위임장. 나한테 대신 팔아달라. 위임장. 중개업자한테 위임장을 받아. 위임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에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내가 사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쪽 광고를 내죠. 왜요? 중개 수수보다 훨씬 나오니까요. 그럼 이걸 팔면 어떻게 해요? 내가 1,000만 원 또 받을 수 있고요. 중개 수수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병한테 팔죠. 자기가 대리인 돼가지고.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 뭐냐? 대표적인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갑이 병이 이제 갑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니까 얼마에 샀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1억짜리 샀는데요. 나 그거 몰라요. 나 그거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 무조건 등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도인이 거부한단 말이죠. 서로 다 주고 나서 거부해. 그러면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다음에 무효 등기 유형이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요. 뭐 정답이 나오면 이거 봐봐. 이거 정답. 통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권리하고 의무가 등기가 되기 전까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면 이 두 가지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됐죠? 무효등기 유형이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뭐냐면 이것은 저당권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이것을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요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을요 채권자,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갑의 건물에요 이렇게 저당을 잡죠.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 1억을 갚죠.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종된 권리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우리 아까 있었죠? 187조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권의 말소 절차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죠. 187조.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이 등기가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다. 병으로 등기가 돼서 부기등기가 돼 있다. 병은 그러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은 취득이 못해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잽싸게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줬어요.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그걸 얘기해봐 이제. 왜 취득을 못하죠? 왜 못해요?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죠. 앞에 등기가 지금 무효 아니에요, 무효. 그러니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등기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뭐냐? 여기가 뭐라고?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무효 등기의 뭐라고? 유형. 여기서 무효 등기의 유형에서 중요한 건 뭐죠? 표제부 등기,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무효 등기 유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사실이 안 되죠. 여기 어제 이제 강의를 월요일 방문가 광고는 이제 강의를 갔는데 그 원장님이 차를 벤츠인데요. 320인가? 뭐 있죠. 클래식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이게 차를 이렇게 주차선이 있죠. 이 주차선이 있는데 차를 여기다 이렇게 꽁무지를 이렇게 대놨나 봐요. 이렇게 차를 대놨나 봐요. 왜냐면 앞에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 게 있어가지고 앞에까지 쭉 못 가요. 여기 이렇게 몰고 되는데 어느 주부 한 분이요. 밥 안고 또 나왔나 봐요. 또. 여기서요. 뒤로 빼다가 차를 여기로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들어오더니 나한테 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 차 세워놨는데 엉뚱한 여자가 와서 박았는데 거기서 어디냐 보험회사 나오더니 9대1 일이 된다. 9대1 내가 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있죠. 주차금지선 있죠. 주차금지선에 차를 세워놓으면요 무조건 그것도요 일을 내가 책임을 진대요. 주차금지선에 차를 세우면 일을 무조건 책임을 져 내가. 무슨 말이겠죠? 그 일을 책임진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책임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험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놈의 보험사 놈도 죽인다고 살인다고 하더니 막 여기저기 이제 막 검색을 했나 봐요. 가다가 나오니까 가더니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어. 내려갔다 올라더니 우리 집 주차장은 노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란 금지선 있죠. 주차 금지선에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 차를 박아버리면 차를 세워놓은 사람도 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기네 주차장은 흰색 실선이 흰색이 됐고 주차 금지선이 아니고 차가 주차장에 조금 삐져나왔잖아요. 도로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이 아닌 데가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탄다는데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가만 두지 않겠다고 와갖고 쫓아와 화를 내더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차를 그걸 해놓고 다른 차를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수리하면 또 차 받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일이 되니까 차라리 이거 버스 타고 다니야지. 걔 요즘은 사고 횟수로 하니까 사고 횟수로 한 번만 더 하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큰 사고도 아닌데 만약에 보험 처리했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지금은 뭐 저 보험 옛날에 뭐 50만 원 안 되면 어쩌고 그런 짓을 그게 아니고 지금은 횟수라거든 횟수로 횟수로 내 동생이 2번 사고 내가지고 보험료가 185만 원 되거든요. 185만 원 알았죠? 알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고를 한 번 사고 났다 해서 무조건 보험 회사에 끌고 들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글쎄요 어떻게 하고 있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밥 안 한 사람이 와서 박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요? 밥을 하고 와서 박았으면 그럼 괜찮죠? 알겠죠? 밥도 안 와서 박았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죠. 이 사실은 뭐냐? 정지되어 있는 차를 박았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리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달리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건 표적으로 사실에 등기는 안 되고요. 그러면 권리에 등기 갑구 을구만 유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어디요? 갑구. 그다음에 어디하고? 을구. 다른 말로 뭐다? 권리의 등기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등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 건물을 철거해. 그럼 구 건물이 철거되면 어떡하죠? 등기는 멸실 등기라고 그 다음에 그 등기는 폐쇄 등기를 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 건물을 했단 말이야. 신축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 건물의 등기를 신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8번 1번요. 신축 건물의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멸실 건물의 등급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은요.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옆줄을 껐어. 그것은 권리의 등기. 가로 열고 닫고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 사실 등기가 아니고 가로 열고 닫고 갑구 을구 이렇게 갑구 을구 이렇게. 그럼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은 항상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봐봐 그 다음 장. 진정, 등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권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거기 가로 묶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거기다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이면 그 등기를 말소로 하든지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가 내가 패소가 됐어. 패소. 말소를 등기했다가 내가 패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요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나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등기를 찾아오는 것은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하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물권의 소멸 한번 보셔요. 물권의 소멸을 보면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뭐 관계없고요. 1번 보세요.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 거기 줄 거 봐. 물건이 멸실하죠? 그럼 물권도 소멸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치적 변형물이 있다. 그럼 물상 대위하죠? 그러니까 질권하고 저당권은요. 물건이 멸실했다 해서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소유권은 물건이 멸실하면 언제나 소멸하죠. 그런데 질권과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뭐죠? 우물추 기억나요?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지수 기억나죠? 가치적 병물이 있다. 거기에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2번 포락이죠. 그러면 토지가 포락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철거됐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토지가 포락했단 말은 건물이 철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그러니까 포락된 토지를 다시 성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축대를 쌓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된다? 그것은 국유가 된다 이 말이죠. 물권의 포기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상대방이 없어요. 점유권하고. 제한물권, 전세권은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소유자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지만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요. 혹시 껌 씹고 계신 분 있어요? 껌 나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물론 가다가 가끔요. 옆 사람한테 또 토스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알겠죠? 그래서 껌은 버리면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이라고 그래. 알겠죠? 단독행위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혼동인데요. 혼동을요. 여러분 지금 아마 강의 노트에 혼동이 없죠. 강의 노트 혼동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혼동을 그리도록. 그래서 혼동을요. 저 친구가 쓰면은요.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요. 제가요. 다음 주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혼동이죠? 그럼 혼동을 지금부터 봐요. 혼동이요. 혼동은 뭐냐면 혼동은 여기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뭐다? 점유하는 점유 권능이 있죠? 저 친구 지금 쓰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죠? 권능. 알겠죠? 그럼 여기요. 처분하는 권능이 있나요?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 이 소유권을 뭐라 한다? 소유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써보라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점유 권능하고요. 사용 수익 권능하고 뭐가 있죠? 처분 권능 이렇게 있잖아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요. 한번 봐봐. 여기 처분 권능이 뭐냐면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분 권능만 있어요. 저당권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자가 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은 뭐도 하죠? 점유도 하고 뭐를 해? 사용 수익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계속 저당권자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소유자가 되면 좋아요. 소유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대가 소를 포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용익이죠. 용익권은 뭐예요?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지상권자는 처분 권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져? 지상권이 없어지고 소유자가 되면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처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우리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우리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기에 갑이 없어지고 우리 소유자가 되죠. 소유되면서 지상권 없어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요 여기 우리 소유자가 되죠. 저당권 없어져요. 그다음에 여기 의리죠. 의리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의리 없어지고 여기 의리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의뢰 이 대항력은 없어져요.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했었잖아요. 말소 등기. 혼동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187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슨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 없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의리형 1번 저당권이고요. 저당권. 여기요 병이 2번 뭐가 되죠? 저당권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에 갑이 있죠. 갑이 있어 의리형 1번 저당권이고요. 알아서 쓰겠죠. 병이 2번 저당권이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의리요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정이 가압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의리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병이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저당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여기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2번 저당권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여기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되고 저당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서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것은요. 의리 소유자가 되죠. 이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이것을 소유자 뭐라고 한다?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2번이죠. 2번 저당권자가 위로 승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기요. 여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 저당이 돼가지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는요. 1번이죠. 1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뭘 한다? 전속한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 한번 보는 거죠. 지상권을 보면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우리 이렇게 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다? 병이 있죠. 병이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뭐라고 하냐? 여기 지상권 위에 병어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돼 있다? 목적이 돼 있다. 목적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상권을 딛고 지금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져봐. 그럼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원래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당권자를 막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다시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있고 우리 이렇게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또 뭐가 있냐? 지상권이에요.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요. B는 뭐냐? 2번 저당권이고요. 2번 저당권. 여기 A는요. 1번 저당권이란 말이죠. 1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을 만다 소멸하고요. 1번 저당권자가요. 지상권을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지금 2번은 1번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 우리 보면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죠? 병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그런데요. 순서가요. 이게 1번이죠. 기억이죠? 이게 D이죠. 이게 좀 뒤에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설명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상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돼 있어? 지금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소멸하지 않지만 여기 봐봐. 지상권이요. 저당권을 취득하잖아.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누가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소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왜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해봐.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목적이 된 목적, 내 목적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해서 지상권이 없어지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를 보호를 해야 돼? 원래는 그냥 있을 때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은 지상권도 소멸하고 그 위에 목적이 된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니까 불이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하고 뭐가 남는다? 지상권이 남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 소멸하고 지상권이 남아.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봐봐. 이걸 보면 지상권 위에 뭐가 있죠? 지상권 위에 을이 지금 저당권이죠? 1번이고 2번이죠? 1번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2번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은 뭐 한다? 소멸하지. 그럼 원칙으로 간다. 원칙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갑이요. 갑이 누구냐?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을이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할 때요,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다음 B가요, 2번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요,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물상 보증인은 이 사람은요, 돈을 빌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면 이 사람은 뭐란다? 소유자 저당이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B가 만약에 상속을 해서 B가 그러면 상속을 하면 B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원칙으로 가죠, 이것은요. 1번, 2번 원칙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채무자를 상속한다. A가 상속한다. A가 상속, A는 소멸한다. B가 상속한다. B가 상속한다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이거든요. B도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 있고 이 혼동에 의해서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부여당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채권 채무. 그래서 혼동은 물권에만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도 혼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1번 저당권이죠? 이 1번 저당권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먼저 지금 여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죠? 채무자고요. 여기 A죠? A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다? 채권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서요, 을은 갑한테요, 마이너스 1억 돈을 갚을 게 있고요. 이 사람은요, 플러스 1억 돈을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죠. 이 사람이 뭐란다? 사망하죠. 사망하고 A가 뭐란다?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괄승계잖아요. 상속은 뭐다?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포괄승계. 그러니까 이 A는 을이라는 사람의 마이너스 1억하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플러스 1억.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뭐가 되죠? 0이 되죠, 0.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을의 마이너스 1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 A예요. 플러스 1억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0이 되죠? 0이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종성에서 저당권이 소멸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설명을 길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물상 보증인을 상속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그러면 채무자를 상속한다. 1번, 2번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거 하나 암기하면 되는데 이걸 암기 못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지상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자 같아요. 지상권자가 이것을 만약에 취득하죠? 취득하면은 원칙이 뭐죠? 원칙은 뭐가 소멸해요? 지상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뭐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면 소멸하였던 을의 지상권은 뭐가 된다? 부활한다. 왜요?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 있죠? 점유권하고 뭐가요? 광어권 있죠? 이 점유권과 광어권은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광어권은요. 점유권과 광어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말고 이렇게 된 거 말고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이 지역권을 보면 여기서 뭐냐? 이것을 요역지라고 얘기하죠. 요역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갑이고요. 여기는 을인데요. 여기다 이렇게요. 을이 갑을 위해서 여기다 지역권. 이렇게요. 이것을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하죠.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인데 이 을이 뭐라냐? 을이 포장할 의무를 부담을 했거든요. 포장할 의무를 부담해. 그럼 을이요, 이 도로를 포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을의 토지에다가 설정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자기 친구 갑을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지역권으로 해주면서 도로를 자기가 포장해준다고 포장할 의무를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포장할 의무를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를 갑한테 주는 거죠. 너 가져라.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을 갑아 가져라고 그래.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에 뭐라 한다? 위기 그러죠.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이 토지는 누구 거죠? 갑의 거죠? 이 토지는 누구? 갑의 거죠? 이 토지는 누구? 갑의 거죠. 결국 뭐가 된다? 지역권의 위기. 그러면 결국 지역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죠. 지역권이.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 왜요? 우리는 남의 땅에다가 설치한 걸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요, 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장을 의무로 면하기 위해서 여기요, 이것을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의리요 갑에게 지역권 부분의 토지를 양도해. 그래서 면하기 위해서 여기요 의리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양도를 해. 양도 또는 이전을 해. 이전. 그러니까 너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누구게 돼요? 가볍게 되죠. 이전은 누구 땅이 돼? 자기 땅이 됐죠. 자기 땅에는 지역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땅에는 지역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의 이익이라고, 이익이 되면 지역권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을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역권을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다? 혼동. 이렇게. 이건 지역권이고요. 이건 지상권이고요. 지상권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지상권을 소멸하죠. 이것을 혼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다시 뭐를 한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채무자를 상속하면은 채무자를 상속하면 혼동해서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지금 물상 보증인을 상속한다. 1번은 소멸하지 않고 몇 번만 소멸한다? 2번만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는 기본하고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혼동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그 그림을 딱 보고, 지문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연상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문제 있죠, 문제를 통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요, 한 번씩 보면 혼동은 금방 돼요. 알겠죠? 그런데 먼저 그러려면 일단 그림이요,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 물건인데, 다른 데보다는요, 하루가요, 정확하게 늦어요.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하고요. 토요일 날 있죠, 여러분,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도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안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요. 일단 보강이 아니고 강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하루에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요. 잠깐 보는 게 있죠.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기 전에 조금 늦게요. 기출 지문집을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요. 그것이요. 여러분이 좀 더 빨리 해야지. 민법 총칙에 내는 거 공부를 할 때 몇 번씩 들어보고 오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면서 하루 1시간 빨리 와서 할까 그랬더니요. 저는 이동쌤처럼 그렇게 못해요. 알겠어요? 1시간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요. 1시간씩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시간 해가지고 하면 전과목을 충분히 다 전범위를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하도록. 그래서 짧게요. 많이 들으면 여러분요 헷갈리니까요. 한 30에서 40분 정도로 해가지고요. 작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만 반복해서 들으면은 아마 민법의 전체가 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